자, 오늘의 종목 바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현재가가 지금 8,870원인데, 예, 지금 바로 편입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경인양행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어제 경인양행을 어디다 팔았습니까? 10,000원에 팔았죠. 10,000원에 팔고 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자리는 충분한 조정이 나온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경인양행이 8,000원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8,000원 아래에 있었고, 과거 이력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도 못 넘어갔었지만은 작년부터 보시면 계속 못 넘기다가 계속 맞았죠. 못 넘기다가 이번에도 못 넘기다가 이번에 넘어버린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종목은요, 결국은 이 소재 종목 중에서 대장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마도 이제 금요일 정도 됐을 때 이런 어떤 그 양봉이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 칠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경인양행은 제가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2003년부터 전자재료 사업을 준비한 회사다. 그러니까 다른 그 소재 기업들이랑은 뭐 물론 좋은 기업도 많겠지만 좀 차원이 틀리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5년 동안 봤을 때 400억대 매출을 올려주면서 실제로 소재 생산 가공에 있어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제가 옥석을 가릴 때 항상 생산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라 그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이 CPI의 핵심 소재인데, 경인양행이 사카린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등으로 알고 계시죠. 이 사카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우리가 이제 그 염화불소산이라고 하는데요. 염화불소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카린에 대한 독점은 아니겠지만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발음이 좀 어려요. 염화불소산. 네. 염화불소산이 지금 이 CPI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많은 소재주가 올라가고 있고,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경인양행만큼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없어 보이고, 특히나 경인양행은 지금 시가총액이 몇천억대밖에 안 됩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주가 급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경인양행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미 50%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지만은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편입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앞전에 한번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기업에 대해서 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앞전에 그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후성하고 네. 동진세미캠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렇죠. 상한가도 나오고. 그게 지금 보니까 한 2주 정도, 이제 3주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한 2주 정도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후성이요? 그래서 네. 후성이나 동진세미캠도. 그래서 혹시 이제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뚫었지만, 네. 보니까 박스권을 뚫었더라고요. 네. 힘의 탄력을 받았지만 좀 그러게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도 우리가 좀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부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법은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앞서 비교했던 후성과 동진세미캠을 보면 제가 차트를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빠졌다가요, 올라왔어도 요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앞전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어도 앞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고, 특히나 후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 대표이사가 또 뭐 작은 물량이지만은 대표이사가 매도했다는 의견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제가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차트도 보여드렸지만은 이미 어떤 박스권을 돌파해서 평생 가보지 못한 그 가격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작년 딱 2년 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 비싼데 그 비쌌던 가격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셀트리온조차도 시가총액 몇 조가 되는 종목이 이 자리에서만 2배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몇 년 동안 뚫지 못했던 가격을 이렇게 넘어선다면은
조정이 나와도 짧게 나오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도 매물 소화가 다 됐기 때문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은 이만큼 조정이 나왔다면은 더 이상 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좀 가담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저는 접근을 그러면 해봤습니다. 단기 10,000원대를 넘으려면 좀 거래량을 많이 매물대를 받아줘야 되겠네요. 아마도 지금 다시 10,000원을 넘는다면은 어제 12,000원까지 갔다 왔지만은 다시 10,000원 넘는다면은 엊그제 나왔던 그 거래량 최소한 그 정도의 거래 나올 텐데요. 지금 충분히 그러한 이슈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네. 배제한다고. 30일. 그게 거의 뭐 솔직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된다면은 아마도 그 정도의 거래량, 아마도 이 거래 대금으로 친다면 또 몇천 원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에도 관심을 갖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10,000원突破좀 노려보면서 저는 이번은 목표가를 10% 볼 건데요. 이번에 고점이었던 12,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